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난 취업준비생은 스펙이 우수해도 기업 서류 전형 통과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기업의 면접 현장. 학벌, 학점 등 스펙을 중요시하던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정형화된 점수 대신 직무 역량과 열정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대기업들은 채용 때 지원자의 졸업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에 이제 취업을 못 하게 되면은 졸업을 하면 안 되나, 이제 휴학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요. 매출액 500대 기업 중 100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류 단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을 조사한 결과 학점, 어학 능력 등도 주요 항목이었지만 최종 학교 졸업 시점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졸업 후 3년이 지난 지원자는 학점이 4.5점 만점에 4.0을 넘어도 서류 전형에 통과할 확률이 채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선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졸업 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인턴도 하고 되게 자기 개발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미국처럼 좀 더 자기 개발 통해서 더 나은 직장이나 더 나은 진로를 탐색할 기간도 주어지고 더 좀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난 속에 졸업 시점을 중요시하는 대기업의 채용 관행까지 더해지면서 취준생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KT 등 IT 기업들이 잇따라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94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보통 카드와 크기가 같은데 특이하게 액정과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KT의 스마트 카드로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이용하고 모바일 결제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만들었습니다. 20장의 신용카드와 멤버십 카드를 하나의 디바이스에 담은 것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멤버십과 결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정에는 결제 카드와 멤버십 바코드가 표시되는데 버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액정은 한 번 충전하면 최대 4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KEB, 하나은행 등 은행과 음성 비서 서비스 빅스비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내 계좌에서 여보한테 2만 원 보내줘. 말로 송금 명령을 내리면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가 연동된 은행 앱을 작동하고 생체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로 본인 인증을 거쳐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로그인도 이제 지문이나 홍채 등의 생체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LG페이를 선보인 LG전자는 온라인 결제와 은행 서비스도 준비 중입니다. 올해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 추정 규모는 약 940조 원. 국내 기업들은 물론 구글,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들도 잇따라 서비스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계를 새로 내놨는데 나라마다 기준은 좀 다르지만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8.9%로 역시 여타 선진국보다 낮았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새로 집계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해 233만 6천 개였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비중은 8.9%로 대선 때 논란이 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표상 7.6%보다 1.3%포인트 올랐지만 평균치 21.2%는 여전히 크게 밑돕니다. 물론 나라마다 집계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영국, 프랑스에선 공공부문인 사립학교 교원이 우리나라에선 빠진 게 대표적입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통계 작성의 기준은 OECD와 예로 기준에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지속성이 높았습니다.
1년 이상 같은 사람이 일자리를 유지한 지속 일자리 비중이 86%가 넘어 65%대인 비공공부문을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고 4명 중 1명꼴로 근무 기간이 20년을 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55.7%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자리 중 남성 비중이 59%인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분야별로는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는 행정, 국방, 사회보장 분야에서 나왔고 교육부문이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0%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취업자가 넉 달째 30만 명 넘게 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37만 5천 명 늘어 40만 명대였던 지난달보다는 줄었지만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61.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천 명 줄어든 100만 3천 명이었고 청년 실업률은 9.3%로 넉 달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11개월 내리 줄고 자영업자는 10개월째 늘어서 고용의 질 개선은 부진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강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 주식 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 2조 1,3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지난달 말 기준 581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가총액의 32.9%에 해당합니다. 미국계 투자자들의 보유액이 241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이 28.4%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 채권도 시가총액의 6.2%인 102조 2천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할 주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맡는 한편 기초원천연구, R&D에 대한 예산권을 가져서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와 4차 산업, 저출산입니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주도할 주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결정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미래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지만 아직 어떤 사람이 맡을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래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돼 기초원천연구를 총괄합니다. 부처에 속한 본부지만 예외적으로 예산 권한을 갖고 본부장은 국무회의에도 배석하게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해온 과학기술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한 곳에 실어주기로 한 겁니다. 단기 성과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투자는 많이 했는데 R&D 투자를. 그런데 성과는 별로 보잘것이 없다. 이게 많은 과학기술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역대 과학기술 담당 부처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미래부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작년 초 인기를 끈 모바일 게임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인턴을 입사한 캐릭터를 승진시켜서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시대 청춘들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설정인데 한 설문조사에서 구직자 10명 중 6명은 그런 자리라도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갓 1년이 된 A씨는 얼마 전 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벌써 3번째 연장한 겁니다. 계약 기간은 한 번에 짧게는 2달, 길어야 석 달이었습니다. 경력 없이는 취업이 안 된다고. 일단 제가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실제 한 취업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자리라도 경력을 쌓는 것이 낫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 취업이 급하다는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4월 청년 실업률은 11.2%로 역대 4월만 따져보면 사상 최고였고 청년 실업자 수는 사실상 120만 명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러니 언감생심, 고용의 질을 따질 형편이 아닌 겁니다. 이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선 내 꿈은 정규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최종 목표는 이제 원하는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끊임없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착화하다시피 한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바꿔놓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카드 가맹점이 확대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로 매출액의 0.8%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액 기준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자체를 내릴지 여부는 내년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직업들을 만나보는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빅데이터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성되던 데이터에 비해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으며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최근 이 직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많은 대학에서 관련 학과와 석 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등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이유는 분석을 통한 의미 있는 결과를 활용해 불확실한 환경을 제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 한국직업방송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 김인중 씨가 출연해 빅데이터의 개념과 빅데이터 전문가의 업무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예측해 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속에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10%라는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국내의 일자리 전쟁에서 벗어나 해외 취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핫키워드도 이에 맞춰서 앞으로 사흘간 해외 취업 정보의 알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취업 얘기하다 보면 늘 어려운 상황만 가득하다 보니까 전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었는데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만큼 해외 취업자가 늘었나 봐요. 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1,607명에 불과했던 해외 취업자가 2016년에는 4,811명으로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취업률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녁이 있는 삶과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 또 더 높은 비전을 위해 해외 일자리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른바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대부분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와 문화도 비슷하고 취업률이 97.6%에 달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구직자를 찾는 일본 회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인 편이어서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일본에 취업한 청년만 1,10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인기가 있나요? 네, IT와 무역, 관광 서비스 취업 분야의 90%가 유망 직종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IT 분야는 일본 산업계가 정보 보안 등에 투자하면서 구인 수요가 많은 편이고, 관광 분야는 아베 신조 정권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이해 관광 육선책을 대거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 사회 분위기도 이런 외국인 취업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지 외국인 노동자 수는 90만 7,896명 정도로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 인력 활성화를 위해 취업 자격과 언어 소통만 가능하면 외국인 역시 무리 없이 취업이 가능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채용만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취업비자 발급도 수월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 발급 신청 조건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혹은 관련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자, 국가 공인 관련 자격증 보유자가 기본 조건이고요. IT 업종 취업할 경우에는 국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나 관련 분야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비자 발급에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의지 또 능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본 취업에 도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네, 일본의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채용을 진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회 소속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다음 연도 4월 입사자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3월에서 5월에 기업 홍보 활동을 하고 6월에는 이력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하면 7월부터 10월까지 1차 필기시험과 면접이 이뤄지고요. 이후 합격자에 한해서 2차 면접, 최종 면접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11월과 12월에 채용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네, 우리랑 좀 다른 취업 방식이라서 생소하기는 합니다. 6월이면 이제 한창 지원하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취업 시험 방식은 우리와 비슷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출제가 되고요. 일본어 독해력이 요구가 됩니다. 필기시험의 종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적성 검사, 일반 상식 테스트, 장문, 논문, 인터넷 테스트 등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면접 시험은 3회 이상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면접이 있지만 주로 팀워크나 그룹 토론 등을 실시를 해서 조원과 얼마나 조화롭게 과제를 수행하는지 과정을 유심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또 이 최종 전형이 끝나면 기업에서 채용 의사를 알려오는 연락을 하는데 입사를 원하면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취업시험 일정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네, 역시 체계적인 업무를 중요시하는 일본답네요. 그런데 필기시험이 일본어로 출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취업할 때 일본어 실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건가요? 네, 사무직인 경우에는요, 특히 일본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처럼 일본 역시 영어 능력을 많이 보는 편이지만 채용할 때 면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전문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IT 업계는 이보다 일본어 능력을 덜 보는 편이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비즈니스 상황에서 일본어를 통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중급, 즉 N1 이상의 일본어 능력자가 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이 일본 취업에 뜻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본 취업자의 초임 연봉은 2천만 원대 중반에서 3천만 원대 초반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복지 수준과 임금 상승률이 꽤 높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아서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대기업 수준의 근무 조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정부 주최의 채용 박람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년 실업률 10% 시대입니다. 무작정 절망하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사흘 동안 해외 취업 정보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내일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